정영진 축의 매불쇼. 저는 참 이 코너가 흥미로운데. 과학 코너. 예, 오늘 진짜 한번 제대로 살려볼까요? 오늘은 재밌을 것 같아. 흥미로운 과학 얘기 지금 출발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밌게 갑니다. 네, 사실 시작하기 전에 네. 저는 이 많은 분들이 방송 관계자분들이 매부쇼 많이 보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과학 코너까지 뻗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게 이 매불쇼의 이 좋은 아웃풋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옆에 지금 오늘 지웅배 각호님, 우주먼지님 나오셨는데 예. 우주먼지님이랑 또 이제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님, 서균일 교수님 예. 매불쇼 나오셨잖아요. 예. 그다음 김범준 교수님, 윤리학과 교수님도 나오셨고 내가 다 키웠죠. 전부 다 지금 네. 보다라는 채널에서 지금 과학 코너를 하고 있는데 어. 심지어 진행자도 영진이 형을 뺏어갔어요. 나 진짜. 왜 이럴까? 뭡니까? 왜 이럴까 하게서는 졸기만 하고 보다에서는 열심히 또 질문해 주시고. 아니 뭡니까 이거? 아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 과학자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네. 왜 이럴까 하게서 형 왜 졸아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형 이 과학 코너 좀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아 했더니 아까 그러더라고. 야 이 코너 그냥 없애자 그러더라고. 야 진짜 나쁜 사람 네. 여기 있었구만. 그러니까. 거기는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 진짜 너무하시네. 네. 정영진 씨. 네 미안합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주먼지 지웅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아까 앉아 들으면서 그 김성애 소장님의 출마의 편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꽃보다 아름다운 시민들의 도시 고양 시민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고양시에요. 내가 유권자다 이놈아. 내 눈치 좀 봐라 이놈아. 이런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좀 재밌게 한번 살리고 싶습니다. 네. 저 이 코너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를 안 보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사실 그 제가 최근 5일 전에 불과 5일 전 네이처지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지구의 최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구 최후? 최후? 네, 우리 지구 최후가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아니 보다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셨잖아요. 야 거기서. 보다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여기서 왜 초를 쳐? 야 나 진짜기도 섭섭해. 하다. 아이고. 왜 그래? 최후의 날까지 살아 우리가. 너무하네. 됐다 됐어. 그래서 자 지구의 최후. 네, 그거를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지웅배님의 어. 메인 DC 네. 한번 얘기하는 걸로.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주가 조작 세력 때문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네, 8조 날라갔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 분들이 사실 주식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주포라는 보이지 않는 집단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막 맨날 게시판 이런 거 보면 막 주포 형님 제발 제 평단가까지만 와주세요.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글이 많거든요. 여보 세력. 그거 걸린다. 이거 취소 캔슬. 네, 그래서 사실 주포 형님 이러는 게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 주포 역할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세력이 있거든요. 태양계 주포가 있어요? 네, 태양계 주포가 있습니다. 오. 그게 사실 태양계 제일 중심에 있는 태양이 주포 역할을 해요. 태양이 주포야. 그거에 우리 개미 지구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태양이 없어지기만 해도 이 지구는 딱 그 태양이랑 지구 각도의 90도 각도로 그냥 날아가 버려. 우주 미아가 돼 버립니다. 가던 힘이 있으니까 갑자기 태양 없어지면 그렇죠. 그렇겠죠. 어디론가 가겠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와. 참 신기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태양이 가만히 제자리에만 있어도 얘가 횡보를 한다 쳐도 얘가 지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태양 자체가 결국에는 점점 비대해지거든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 네, 지금은 커지지 않지만 약 50억 년 정도 지나면은 네. 이 적색 거성이라 그래서 얘가 핵융합을 하면서 점점점 비대해져가지고 몇백 배로 커져요. 그럼 지구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몇백 배 커지면서 뭐 이렇게 뭐랄까 이게 질량이 좀 작아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커진다고 해서 더 에너지도 세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 자체가 네. 주변으로 점점 퍼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왜 그러면 태양이 모습이 유지되고 왜 나중에 몇백 배로 커지냐?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태양의 중심은 온도가 1000만 도 정도 되거든요.
천만도. 그래서 굉장히 온도계로 다 재봤죠. 네 1000만 도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심에는 수소라는 연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 수소가 이제 1000만 도 정도 되면은 얘는 굉장히 가볍고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플러스 전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잘 뭉칩니다. 그러면서 핵융합을 해서 뜨거운 에너지를 폭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깥으로 미는 청력, 기체 압력이 생기고, 근데 태양 자체의 중력이 또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태양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력학적 평형이라 그러는데 네. 왜 갑자기 그러면 태양이 몇백 배로 커져서 지구를 잡아먹냐? 이게 결국 우리가 가스 난로 쓸 때도 가스 다 쓰면은 꺼지는 것처럼 이 중심에도 수소가 다 이제 핵융합해서 헬륨이 되면은 더 이상 핵융합을 못 해요. 아, 혹시 연료 태양은 탔어요. 지금 네. 안에는 뭐 액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예요? 그 이상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서 플라즈마야. 너무 뜨거워서 이제 얘네들이 그 원자핵이랑 아.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플라즈마. 네. 액체랑 고체 사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액체랑 고체? 나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치약 있거든. 정도 아니야 그러면? 그건 젤. 아 액체랑 고체 사이 정도가 된다. 고체, 액체, 기체를 제외한 제 사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보통. 넌 빠져 임마. 팩트에 충실한. 아, 그럼 만약에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진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만진다면 어떤 느낌인 거예요 얘는? 아, 느낌. 뜨겁겠죠? 아니 그러니까 뜨거운데 그러니까 이제 고체는 딱딱하고 그렇지. 액체는 뭐 이렇게 만질 수가 없고 기체는 이제 못 만지게 될 텐데 젤은 끈적끈적한데 그런 상태 자체를 아예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가 플라즈마는? 뭔가 촉각으로 정의를 하기가 좀 난감할 것 그래요? 같아요. 이거 느끼기도 전에 녹아 버릴 거예요. 뭐 거의 아니, 3000도에서 아니 그러니까 녹는다고 녹겠지. 몇 번 얘기하냐. 그래서 아. 왜 커지냐까지만 네.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네. 러브젤 상태라네. 네. 결국에는 수분젤이라고 합시다. 수분젤, 러브젤 네. 상태. 네. 그래서 결국 헬륨 자체는 이제 수소보다 양성자를 2개 가지고 있어서 플러스가 2개니까 서로 더 안 붙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도는 얘네들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 안 하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은 사라지고 중력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결국 중력이 이기거든요. 그럼 작아져야죠. 그럼 다시 맞아요. 중심으로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네. 쪼그라들면서 결국 쪼그라들면 압력이 증가하면은 이 보일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도 다시 증가하거든요. 네. 더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요. 그러면 결국 1000만 도에서 1억 도까지 올라가면은 이때가 돼서 헬륨이 다시 이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별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중간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주변도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껍데기 부분에 이제 핵융합을 못했던 수소들도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중심뿐만 아니라 껍데기도 핵융합을 하니까 점점 열기가 커진다. 커져가는 거죠. 근데 태양이 갖고 있는 수소는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실상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주에 떠다니는 수소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소수고 원래 갖고 있던 친구예요? 거의 몇백억 년 전에 100억 년 전에 가스 정원이란 곳에서 뭉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그런 형태를 유지한 거고 네네. 어쨌든 이게 커지는 게 한 50억 년 기다려야 지구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구의 최후를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 우리가 50억이라는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 시사. 그리고 박상도. 50억 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최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도 이런 또 다른 일들이 태양이 일어나니까. 있고, 그렇죠. 또 다른 행성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 1년에 은하 하나당 한 개 정도씩은 잡혀 먹힌다 그래요. 이 주변에 도는 행성이 항성한테. 근데 이거 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가 불꽃놀이 보더라도 뭐 한강 불꽃놀이나 아니면 광안리 불꽃축제 보면 너무 규모가 크니까 멀리서도 소리도 들리고 다 보이잖아요. 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커플이 을왕리 가가지고 그냥 1,000원, 2,000짜리 불꽃 터트리면 사실 그거는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레벨에서도 블랙홀이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엄청 큰 별이 서로 쌍성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워낙 폭발이 크니까. 근데 이제 행성은 워낙 우주 레벨에서는 코딱지보다 작은 존재라서 이 먹는 게 있어도 관측하기가 힘들어요. 관측이 어려워. 그래서 너무 작아.
우리 은하 중심에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얘는 뭔가 먹을 때 보이거든요. 네. 그 찍은 거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지금 갑자기 밝아지는 게 있어요. 이제 파란 색깔 불빛이 오른쪽에 네, 확 밝아지죠. 확 밝아졌는데요. 이게 바로 이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서 뭔가를 잡아먹는 순간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건 좀 찍기 쉬워요. 몇 년에 걸쳐서 찍다 보면. 그럼 네. 저 반짝했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막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 뭐 한 10년에서 뭐 한 뭐 20년 그래요? 사이 10년. 아니면 더 짧은 구간에서도 관측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런데 지금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이 행성을 잡아먹는 거를 5일 전에 이제 발견해서 이제 5일 전에 게재를 했다 네이처지에. 진짜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짧게 보여주고 끝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사진을 제가 짧게 보여드리자면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큰 별이 있으면은 적색 거성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행성을 잡아먹어요. 근데 별도 자전을 하니까 결국 이렇게 얘네 이 행성이 찢어지면서 먼지 구름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먹거든요. 야, 결국 먼지 구름으로 끝나. 네 먼지가 와, 되면서 다 우리도 그렇게 잡아먹어요. 돼요? 우리도 그렇게 이 되는 거죠. 큰 지구가 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핵전쟁이라든가 그런 걸로 멸종하지 않는 이상 50억 년을 버틴다 인간이. 근데 50억 년을 버텨도 죽는 이유가 한 5억 년만 지나도 우리 지구는 2배, 3배 뜨거워진대요. 태양이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아. 그래서 지구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인류는 다른 우주로 가거나 아니면 멸종할 것 같은데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영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별이 행성을 만나면은 결국에 점점 커져가 저런 식으로 부딪히고 와. 근데 이제 항성이 자전하니까 저런 식으로 막 와. 희 뿌리듯이 저런 식으로 사라지는 그냥 먼지에 불쌍하다. 불과해. 네. 먼지. 우리 지구도 저렇게 될 거다 결국에. 아. 근데 이거를 카메라로 망원경으로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찍은 사진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자 왼쪽에 지금 네모칸에 네. 약간 불그스름한 빛 보이죠. 네네. 근데 오른쪽 보면 훨씬 밝아졌죠. 밝아요. 이게 딱 지구 같은 행성이 잡아먹히는 순간 이 별이 100배 이상 밝아졌다라는 거를 포착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이제 간접적으로 지구의 최후를 봤다. 다른 일로 저렇게 밝아질 일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두 별이 만나서 부딪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성들이.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항성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그런 폭발력보다 1000배나 작다. 그리고 거기서 분출되는 그런 분자나 이런 것들도 행성에서 나오는 분자들이 검출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최초로 우리 지구의 최후를 봤다라고 네. 이제 결과를 얻어서 네이처지에 나왔다라고 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닷새 전에 나왔습니다. 닷새 전에. 닷새 전에 네이처지 표지로 나왔습니다. 표지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웅배님, 네. 뭐라도 하셔야죠. 아, 네. 저는 이제 이어서 요즘에 그 앨런 머스크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 뭐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이 앨런 머스크를 좀 욕해 보고 싶어가지고 욕해. 네. 한번 그 머스크 이야기를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욕하자. 그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스페이스X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업 위성들을 이제 인터넷 위성들을 지구 저궤도에 막 올리고 있어요. 엄청 올리더만요. 네, 수만 대가 이미 궤도에 올라가서 음. 계속 돌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계속 하늘을 채우다 보니까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해야 하는 천문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이 올렸어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상 망원경만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미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망원경, 예를 들면 허블 같은 네. 우주 망원경들도 시야가 가려집니다. 우와. 그래서 하나 제가 최근에 이것도 네이처에 나왔던 그 결과인데 하나 보여드리면 얼마나 많이 띄웠길래 실제 그래? 허블이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지 이상한 게 막 찍혀 있는 게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연구를 왜 했냐면 허블 사진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지구를 위협할지 모르는 소행성을 미리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행성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이상한 게 자꾸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저게 뭘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실선 같은 거죠. 네, 실선 같은 것도 있고 가장 오른쪽 보시면 엄청 두껍게 지나가기도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오른쪽 뭐 얘기하는 오른쪽 거야, 제일 위. 얘네들? 오른쪽 가장 위에 보시면 아, 두껍게 사선으로. 네. 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차라리 지상망원경 입장에선 땅에서 봤을 때 하늘 멀리를 지나가는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가늘게만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주망원경 입장에선 자기보다 살짝 위를 지나가는 애들이 가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 크게 보이겠구나. 그냥 아예 사진을 꽉 채우고 가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무슨 저 UFO인 줄 알겠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또 슬픈 게 뭐냐면 계속해서 스페이스X가 이 스타링크 위성들을 많이 쏘고 있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조사가 이제 2002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를 쭉 해왔는데 네,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초반에는 허블 망원경의 사진 속에서 2% 정도만 가려졌습니다. 인공위성들로 인해서.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스페이스X는 거의 10만 대 가까운 인공위성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10만 대.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10배 더 많이 올린 맞아요. 최소. 네. 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상 허블이든 다른 우주망원경들로 찍은 사진들의 50%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천문학자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아, 예전부터. 이거 좀 선 넘는 거다. 아, 그만해라. 네, 좀 작작 올려라. 어. 특히 스타링크가 왜 문제냐면 인공위성으로 인터넷을 쓰려고 하는데 인공위성의 그 인터넷 세기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궤도에다가 올려요. 지상에서 멀지 않은 고도에 떠 있어야 네. 인터넷 세기가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높지 않은 낮은 고도에 올리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네. 인공위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그 좁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개수를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구 저궤도에 바글바글 떼거지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도 인터넷 잘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꼭 저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 그 방금 올린 거 그거는 가상도예요? 아니면 지금 실제예요? 실제 스타링크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진짜로? 네, 요약하고 있는 이렇게 많다고? 네, 저렇게 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저렇게 많아? 와, 씨. 이미 저렇게 돌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다 일론 머스크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스타링크가 저렇게 저궤도를 돌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저궤도를 돌기 때문에 대기권 꽤 낮은 곳을 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대기권 마찰로 인해서 궤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다 추락해요. 계속 올려야 되는구나. 그럼 추락하면 빈자리를 또 채워야 되니까 또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진다고요? 대기권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느려지면은 이제 네. 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 올릴 때 고도도 사람이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도로 올려서 운용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근데 너무 높으면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게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고. 제일 최적의 인터넷 하기엔 최적의 위치긴 하나 그게 네. 이제 상당히 많은 방해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의 저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또 있냐면 되게 많은 그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우주 광고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뭐 스타벅스 아니면 나이키 같은 기업들의 광고를 네. 우주에다가 작은 인공위성으로 올려서 일반인들이 밤하늘에서 계속 보게 만들겠다. 광고 나이키를? 판을 아예 우주에다가 띄우는 일들을 이제 하겠다. 이런 광고판을?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보여요 눈에? 네,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낮은 궤도에다가 마찬가지로 올리면 네. 적당히 큰 이미지들은 지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비행기에다가 네. 꼬리에다가 뭐 깃발 달기도 하고 네. 에드벌룬 같은 거 띄워서 하늘에 광고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우주에다가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밤하늘을 보면 네. 오른쪽에 태양 지고 있을 때 막 위에 화이 떠 있고 또 있어. 그 옆에 보여? 막 스타벅스 떠 있고 이거 얼마나 큰데 보여요, 그게? 당연히 이제 수킬로미터 그 사이즈로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건데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법으로. 그쵸. 근데 이게 또 나라별로 뭐 미국만 생각하면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중국도 경쟁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중국도 막 저 일론 머스크처럼 만약에 쏘아 올린다고 치면 수십만 개가 돌아다니다 보면 엄청 지들끼리 부딪히기도 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스타링크 위성들이 잘 돌고 있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 정상적인 인공위성을 위협했던 사건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우리 현실 속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스타링크 스페이스 X에서 천문학자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 볼게라고 하면서 제안한 게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크셋이라고 인공위성이 햇빛을 너무나 많이 반사해서 문제라면
인공위성의 표면을 좀 어두운 물질로 코팅을 해서 햇빛을 덜 반사하게 아. 우리가 신경 써줄게 였다 이러고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실제로 하늘 위를 지나가는 다크셋을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했던 건데요. 네. 당연히 밝긴 어둡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애초에 관측을 하겠다는 천체가 눈으로 보이는 걸 찍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수천 배 어두운 음. 머나먼 우주를 찍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건 큰 의미가 네. 없습니다. 이 무슨 사진이에요, 이거는? 저거는 그 비교적 어둡게 만든 다크셋이 그- 하늘을 가르고 지나갈 때 지상 검게 망원경으로 코팅한 인공위성이 저- 지나간 저 지점.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선? 맞습니다. 그 궤적을 지금 보고 있는 아까는 이제 겁니다. 좀 두껍고 진했는데 네. 약간 좀 덜해졌다 이거구나. 네,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네. 또 인공위성들이 햇빛은 덜 반사하더라도 덜 반사하는 어두운 망원경일수록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 인공위성 자체가 뜨거워지죠. 네. 그러면 뜨거워진 인공위성 몸체는 적외선을 많이 방출합니다. 그러면 또 빛이 나겠구나. 그럼 적외선을 관측하는 또 다른 망원경들 입장에선 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천문학자들 입장에서 네. 우주를 관측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좀 자중을 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업인 스페이스X에선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 인공위성 올려가지고 그 걔도 막 충돌해갖고 다른 인공위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예. 보험회사 전화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네.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조약 같은 게 있어서 아. 책임 소재 같은 게 좀 명확하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고를 일으킨 좀 규책 사유가 있는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뭐 보상을 한다던가 네. 만약에 또 파편이 어디 떨어지면 그 피해 국가한테 뭔가 보상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 인공위성 떨어지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타요 위에서? 아직은 대부분의 파편들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네. 대기 중에서 대부분 타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덩치가 커지면서 네. 민가 주변에 추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요. 추락해요. 네, 실제로 뭐 논이나 아니면 실제 집 앞마당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한문철 씨가 등판해야 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옆으로 가야죠.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뭐 천문학자들이 우주 관측하는 거 천문학자들 너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인공위성이 우리한테 더 쓸모 있는 거 아니냐. 인공위성 천문학자들 말고는 누가 피해 보냐. 네, 우주 관측하는 거 뭐 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뭐 이렇게 그럼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인공위성을 제대로 쓰려면 우주를 관측해야 됩니다. 네. 특히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GPS 위성들 우리가 매일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어플 쓸 때 네. 항상 쓰고 있죠. GPS 위성들을 제대로 쓰려면 그 각각의 GPS 위성들이 우주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를 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GPS 위성 자체도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GPS 위성들은 우리가 기준 좌표를 쓸 수 없거든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정된 천체들을 기준 점으로 걔네들을 써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북극성? 백억 광년 이상 거리에 떨어진 퀘이사라고 하는 아주 먼 은하들 같은 것들을 기준 좌표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퀘이사를 GPS들을 위한 GPS라고 하거든요. 근데 퀘이사를 관측을 못하게 되면 GPS 위성 아무리 쏴봤자 걔네들이 어디를 돌고 있는지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기준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인공위성 제대로 쓰려고 우주를 관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인공위성 쏜다고 해서 이게 다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이 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위성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위성들도 많이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뭐 수가 압도적으로 스타링크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이번에 우리 누리호 3차 발사 있잖아요. 작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3차 발사가 지금 2주 뒤에 있거든요. 또 발사해? 네, 3차 발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항공우주연구원 그 엔진 개발하시는 분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매불쇼에 나와요. 네. 직접 만든 사람이 직접 만든 사람인데. 누리호 들고 이게 온다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맞지? 다음 주에. 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소배입니다. 이번에 어디서 쏴요? 이번에도 당연히 나로 우주센터에서 쐈어요. 그래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잘하면 팟빵에서도 또 쏠 수도 있거든요. 지붕에서? 네, 지금 협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다음 주 오는 거 맞지?
다음 주에 와요. 어. 그분이 직접 옵니다. 만든 분이. 예. 네. 총괄 부장 엔진 개발하신 분인데 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뭐 지구도 미국이 다 점령하고 우주도 미국이 다 점령하고 아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진짜. 네, 뭐 그쵸. 네. 그래도 뭐 웃음은 매불쇼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주청 만들겠다. 아. 카사 이름은 좀 구린 것 같긴 한데. 아 카사. 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네.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